엄지를 한 건 할 줄 알았어. 와, 대박. 이런 같은 새끼 같나? 이거 완전 미친 또라이네. 너무 웃긴다. 진짜 깨알이야, 이 드라마. 어쩜 저렇게 깨알로 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드와인과 제가 좋아하는 오븐치즈 스파게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그럼 와인을 오픈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는 거?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진짜 조회수가 정말 잘 나오는데 조회수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한없이 부족하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자랑 좀 하고 싶어요. 구독자 수 많다고. 그러니까 제발. 제가 사실 이거 주말마다 찍느라 너무 힘들거든요. 구독이라도 많이 해주셔야 제가 마지막 화까지 열심히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삐꾼데? 이걸로 안 해. 이 오프너가 모양만 이쁘네. 아니, 예쁘기만 합니다. 어쨌든 저희 PD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구독을 해주셔야 힘이 나서 열심히 편집을 해주시지 않을까. 뭐야? 7월도 어떻게 벌써 나왔어? 응, 나도 얼른 확인해. 빠르다. 7월이야 벌써? 구도원 당직이랑 맞춰서 하려고? 환자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어. 환자 총. 우리가 평생 만나는 환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지. 전공의 때 환자를 너무 많이 만나서 그 총량을 다 써.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개원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망해. 없지? 환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게 당직이랑 뭔 상관이야? 나 명훈원 선생님이랑 당직 쓸 때마다 환자가 미친 듯이 와. 내 환자의 총량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고. 나 나중에 개원하면 환자 많아야 하는데 7월에 2번이나 있다? 그럼 명론 선생님이랑 당직 서기 싫은 거잖아? 아닌 건 아닌데 저것도 깨알인데 깨알. 당직 스케줄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당직을 어떤 교수님 있을 때 당직을 내가 서느냐, 혹은 당직이 몰려있느냐, 휴일에 서느냐, 막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가지고 엄청 예민하게 당직을 짜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짜야 되는데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어가지고 동기들끼리 엄청 얘기도 많이 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막 그래요. 사실 서로 양보하면 좋은데 워낙 극단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보니까 그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고 막 그래요. 조철로 교수님 아직 안 오셨지? 너 어제 당직했지? 응. 포스트오피 회진 때 박정주 환자한테 잘 말씀드렸어? 응? 그 외에 근종 때문에 자궁 절제술 하기로 했는데 난소까지 땜. 박정주 54세 마이오마로 TLH BSOCM. 교수님이 어제 그 환자한테 가서 수술한 거 다시 설명드리라고 했잖아. 그거 교수님이 너한테 한 말이잖아. 아닌데? 너한테 한 말인데? 아니지, 너지. 여기 써있잖아. 오더 6시 30분. 병실에 도착한 시간이 6시 30분이니까 데이타임 담당이지. 와. 그런 게 어딨어? 와. 왜 30분이 왜 대기 담당이냐? 당직 담당이지. TLH는 복강경으로 전 자궁 절제술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토탈 라파로스코피 히스테렉토미라고 해가지고 복강경으로 자궁 적출술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이에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던 수술이고, BSO는 바이랄테랄 살핑코 오프렉토미라고 해갖고 양쪽 난관 난소 절제술이에요. 그래서 자궁만 떼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 들어갔다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양쪽에 있는 난관이랑 난소까지 같이 뗐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환자분한테는 처음에는 말을 안 했는데 수술 필드에서 이거 같이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난소랑 난관까지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술 끝나고 나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줘라 라고 교수님 말을 한 건데 둘 다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누가 했던 간에 담당 주치의가 있거든요. 원래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주치의예요. 그러면 그 주치의가 얘기를 하는 게 맞기는 하고, 보통 수술방에 들어갔던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데 지금 시간 가지고 두티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네가 했었어야지. 내가 어제 박정주 환자한테 수술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나? 와, 어떻게 바로 그다음에 나네. 오늘 아침에 나한테 자기 난소가 잘 있냐고 물으실까? 주치의 누구야? 교수님이 외래 때 했던 얘기 한 번 더 설명드리라고 하셔서요. 그때 많이 놀라셔서 기억 못하실 수 있다고. 산모분이 자궁 소파술도 여러 번 하셨고 또 전치태반이라 수술할 때 출혈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치태반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자궁 소파술, 그리고 이전에 유산이 있었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시술을 했었던 경우, 혹은 이전에 유산을 했던 경우에 전치태반이 생길 확률이 조금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태반 떼고 나서 출혈이 안 멈추면 자궁 안에 풍선을 넣어서 지혈할 건데 저희 코피 나면 코에 휴지 넣어서 압박하잖아요. 그것처럼 풍선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해서 지혈할 겁니다.
잘 설명해 그래도 주네. 지혈이 안 되면 넓적다리 쪽 혈관으로 관을 넣어서 색전 물질로 자궁 공매까지를 막는 색전술을 할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자궁 떼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전치 태반의 경우에는 자궁에 태반이 되게 심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할 때 출혈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경우들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산후출혈,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저기서 말한 것처럼 지혈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써요.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을 쓰기도 하고 자궁으로 가는 자궁 동맥을 묶는 수술을 하거나 혹은 색전술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관을 넣어갖고 막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태반 유착이 있었을 경우에는 자궁 벽에 태반이 들러붙어갖고 여기가 다 혈관이 다다다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럼 여기서 피가 이제 미친 듯이 나거든요. 이러면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풍선을 넣는 시술을 하는데 자궁 안에다가 풍선을 꽉 채워갖고 그냥 눌러놓는 거죠. 압박. 보통 자연분만 하는 경우에는 주먹을 넣어서 지혈을 하기도 해요. 수술방 이동할 때까지. 선생님, 우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아기는 엄청 건강해요. 저희가 매일 모니터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뽀미, 우리 와이프. 아니 저 남편 좀 주책 아니야? 아무리 뽀미가 2층이어도 다른 사람한테 저런 거 좀 자제하죠. 도원이 수술 들어간대. 미안하대. 미안하긴 난자치추가 뭐 별건가.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야. 3개든 4개든 수정되는 것까지만 딱 그만큼만 할 거야. 화이팅! 다음은 나도 안 해. 화이팅! 못해. 오늘은 배에 주사 맞는 것도 별로 안 아팠고 난자치추는 수면 마취라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데 뭐. 난포를 키우기 위해서 주사를 한 열흘 정도 배에다가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난포를 키운 다음에 커진 난포를 저렇게 채취를 해요. 그래서 난포를 채취할 때는 질을 통해서 이렇게 가느다란 관을 찔러 넣어서 난소까지 도달을 한 후에 난포를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 하에 초음파를 보면서 채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난포들을 싹 다 채취를 합니다. 그렇게 채취를 하고 그 난포 중에 좋은 난자와 정자랑 이렇게 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만든 후에 다시 착상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난자 채취는 난자 동결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난자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난자 동결을 해서 저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혼자 배에 주사를 맞고 난자 채취를 하는 날 가서 수면 마취를 하고 난자를 채취를 하고 나이가 좀 있는 경우에는 난자 동결을 할 때도 한 번 사이클로는 안 끝나고 여러 개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2-3번, 많게는 3-4번까지도 사이클을 돌리기도 해요. 크게 힘든 건 아닌데 이 주사약에 대한 호르몬 부작용이 심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힘들죠. 몸이 붓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다던가 주사 부위가 너무 아프거나 가렵거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막 복수가 차거나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단 간단한 시술이지만 부작용이 있는 분들한테는 꽤나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술이에요. 뭐 하는 걸까? 지금 3시 40분이요.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뭔데? 나 또 내려가요. 선생님 올라오고 있는 거 맞죠? 응? 나 9명 처방하는 동안 4명 한 거예요? 4시 안에 처방 못 내서 항암 밀리면 그땐 진짜 문제 나요. 항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항암 오더를 내야 그 항암 조제를 다른 곳에서 하거든요. 병동 간호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항암 조제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암 조제를 해서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4시 전에 처방을 내야만 항암 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동에 있는 항암 환자들 처방을 지금 4시 전에 미친 듯이 다 내야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후에 내가 회의가 생겨서 오전에 수술한 사람들 회진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네. 안 되지. 누구야? 누가 눈치 없이 부인과에서 3시 40분에 회진을 돌았어? 내가 돌았어. 미안합니다. 수고하고. 주니어 교수님이신가 봐. 그러니까 주니어 교수님들은 그래도 좀 레지던트나 펠로우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시거든요. 너무 웃긴다. 진짜 깨알이야, 이 드라마. 어쩜 저렇게 깨알로 다. 니들이 안 믿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요즘 밤마다 자발적 당직 같은 맞다. 8월 당직 묵었죠? 나 8월 셋째 주 주말만 좀 빼주라. 나 미리 말했다. 나도 셋째 주에 아빠 생신이라서 부탁하려고 했는데. 또 부딪혔네.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상관이야? 짜는 사람 맘이지. 야, 니는 뭐 당직 짤 때마다 싸우냐? 영아, 그냥 공평하게 셋째 주 주말에 당직 몇 년차 있지? 그 사람이랑 궁합 잘 맞는 사람으로 해. 궁합? 정형외과의 우상훈 교수님 있지? 그 교수님이
궁합으로 당직 짠대. 근데 신기하게 그 교수님이 짜는 날엔 응급이 확 준다잖아. 근데 정말 저런 당직 얘기만 나오면 할 말 참 많아집니다. 근데 저희 때는 그래도 일주일 풀당이어가지고 궁합 뭐 저런 게 없었어요. 3년 차는 풀당, 1년 차는 퐁당퐁당이어갖고 어차피 다 겹쳐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당직 설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랑 동기랑은 당직 설 때 그냥 집에 안 갔어요. 당직이 아니어도 집에 안 갔던 날도 많고 퐁당퐁당이어도 그냥 병원에서 잤어요. 어차피 너무 늦으니까 집에 갔다가 자고 나오면 어차피 몇 시간 못 자니까 그냥 병원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초음파? 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전화 주셔서. 밤에 응급산모 초음파 생김 계속 전화 드려요? 계속 참관하실 거예요? 네, 몇 주만 더 하고 싶은데. 진짜 기특하다. 저럴 수가 있나? 진짜 괜찮아요. 태반 위치도 괜찮은데. 해반 위치도 괜찮고요. 아기가 많이 안 놀아요? 네. 어제보다 잘 움직이지도 않고 아래쪽에 통증도 있어요. 애기 괜찮은 거 맞죠? 네, 심장도 잘 뛰고 다 괜찮아요. 어차피 3일 있다가 정규회래 있잖아요. 그때 또 볼 거니까 그 전에 진짜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진짜 잘 봤어요. 네 선생님. 그동안 선생, 통화 괜찮아요? 네네 병원에 무슨 일 있어요? 병원 일은 아니고 그 우리 논문 말이야. 아 짜증나. 논문 자꾸. 지난달에 제출한 논문 아 예. 내가 제출 전에 쭉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둘이 공동체 일저자로 하기엔 기여도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 뭐야?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내가 새로 만들다시피 한 것도 꽤 있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구도환 선생을 제 이저자로 했는데 와 내가 그거 말 안 했지? 진짜 못됐다. 아, 나 왜 이러냐. 아무리 그래도 제출 전에 말을 하곤 했어야 하는데. 네 맞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못됐다. 일 다 시켜놓고 지난 화에 프로게스테론 뭐 이러고 결과값까지 도출해달라고 했잖아 자기가. 그건 다 한 거거든요. 제 1저자가 논문에 대한 그 데이터를 다 돌리고 그 내용을 다 쓰는 게 제 1저자예요. 지금 보면은 단순 밭갈이를 한 게 아니라 내용 정리까지 다 해서 결론까지 만들었잖아요. 공동 제 1저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1저자여야지 명언원이 2저자고. 근데 좀 저거는 자기가 논문을 써가지고 가로채려고 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저건 진짜 아니다. 내가 진짜 막 얄미운 짓 이런 거는 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건 진짜 아니다. 아 맞다. 너네 서정민 교수님한테 연구 진행 상황 정리 보냈냐? 아니? 아, 그건 또 언제? 난 보냈지롱. 나 오늘 무조건 칼퇴할 거야. 남친구 만나러 가야지. 왜? 너 조정무 교수님 논문 데이터 정리해야 돼. 아! 아 맞다. 그거 말고도 오늘 일 많아. 오늘 아침 인덕션만 멀티 2명, 프리미 2명이라 분만실 풀일 거고 생장도 양. 인덕션은 분만 유도를 말하거든요. 프리미는 첫 번째 임신, 경산모, 그리고 멀티는 둘째부터를 멀티라고 하는데 프리미랑 멀티는 분만 속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분만한 적 없는 사람을 눌리파라라고 하는데 저희가 응급실에 와가지고 산모가 딱 오면은 노티를 할 때 눌리야, 프리미야, 멀티야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멀티입니다 하면 아 빠르겠네 오늘 좀 잘 수 있겠다 막 이러고 프리미면은 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부인과는 오늘 수술만 15개인데 15개. 그중 디벌킹이 5개. 디벌킹. 그니까 많이들 먹어도. 디벌킹은 암 수술을 할 때 림프노드부터 해갖고 그 주변을 최대한 다 절제하는 걸 디벌킹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골반 내를 그냥 싹 다 수술해서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 근처도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어떡해 너 논문 고생했다 진짜. 네? 뭘? 어? 이번 학기 논문 발표자의 이름 있던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서프라이즈야? 아직 말 안 했어? 응? 저 진짜 요즘 왜 이러죠? 또 깜빡했네. 논문 구현하는 걸로 선정됐어요. 나도 얼마 전에 메일 받고 알았네. 발표 순서도 2번째인 거 보니까 수상 가능성도 있겠어. 아휴 발표는 명은호 선생이 하겠네? 제1 저자잖아. 명은호 선생한테 들었어. 구도원 선생이 막판에 바쁘지만 않았어도 원래대로 공동 제1저자 됐을 텐데. 헐 아쉽게 됐네.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다라는 거거든요. 학회에서 논문을 냈을 때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을 2번 받았어요. 2번. 아이고 전치 태반으로 인한 급성 출혈로 보이네요. 진통도 시작된 것 같아서 지금 수술 들어갈게요. 애기는요? 애기 괜찮죠? 아기 괜찮아요. 전치태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수축이 있거나 출혈 양상이 있을 때 입원을 시켜갖고 상태를 보는데 지금 저분처럼 출혈이 있는데 진통까지 시작됐다? 그럼 빨리 응급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출혈이 많기 때문에 피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왔어요.
갑자기 진통을 동반한 급성 출혈이 생겨서 지금 아기 꺼내야 돼요. 산모분은 수술실 들어가셨습니다. 다 괜찮은 거죠, 우리 애기랑 와이프. 교수님은 일찍 내려오셔서 옆에서 살피고 계세요. 근데 수술 전에 못 봐서 마음이 되게 안 전에 좋겠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니까 꼭 병실 근처에 계세요.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저 뭐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얼마나 걱정될까. 네. 3일 만에 집에 가요. 그래. 오늘은 제발 좀 자고 옷 좀 씻고. 네. 들어가세요. 뭐야? 네, 선생님. 가야죠. 이 시간에 집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왔어. 또 배가 뭉쳐요? 언제부터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뭉쳐요. 네. 다크서클 생겼어. 산모분 다 좋아서 볼 게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가셔도 되고요. 저희는 토요일 외래 때 또 봬요. 근데 보통 저렇게 뭉쳐서 오면은 초음파를 보는 게 아니고요. 뭉치는지를 보는 검사를 하거든요. 자궁이 뭉치는지 보는 검사랑 태동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아기가 잘 놀고 있는지랑 자궁이 실제로 정말 뭉치는지를 보는 검사를 원래는 더 하고 초음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음파로는 뭐 BPP라고 해서 태아 안녕을 보는 검사가 있긴 있어요. 톤, 뭐 움직임, 뭐 이런 몇 가지 5가지 지표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뭉쳤다고 하기 때문에 수축 검사를 해야 되는데 분명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걸 엄질히 발견하는 거지. 봤을 때보다 좀 짧게 보신 것 같은데. 저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좀 볼까요? 저는 저 선생님만큼은 잘 못 보는데 다행인 건 느려요. 그래서 오래 보는 거는 전문이고 보고 또 보는 거는 특기인데 힘드신 거 아니면 아까 그 뭉치신다고 하셨던 쪽으로 좀 더 봐볼까요? 저야 감사한데. 너무 좋은 선생님이야. 저런 선생님이 있으면 남자 원장님한테 갈 거예요? 전 진짜 항상 궁금해. 전 정말 너무 좋은 남자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항상 좀 아쉬울 때가 많아가지고 엄제이를 볼 때마다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구도원도 마찬가지지만. 마취과 선생님 옥시토신 지금 주세요. 네, 자궁 수축제입니다. 아기까지 다 나왔으니까 자궁 수축제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태반 유착이 심해. 역시 유착. 아까 말했던 유착. 태반 유착이 이제 문제입니다. 태반을 잘 떼야 돼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진짜 저렇게 피가 나와요. 인터벤션 팀이랑 유재 교수한테 상황 미리 좀 알려주세요. 네. 인터벤션 바로 하는구나, 그냥. 우선 동의서 받아둬야 되겠다. 색전술, 자궁절제 둘 다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리고. 꺼내는 중인데 유착이 심해서 출혈이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 돼요, 우리 와이프. 안 돼요, 저기 안 할래요, 제발요. 뭘 안 해? 넣어서 지혈해 볼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색전술을 하거나 출혈 상황 안 좋으면 잠들 수도 있습니다. 전에 다 설명드렸죠? 기억하시죠?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잠깐만 들어가서 아니, 자궁 드러내면 살아요. 최악이 자궁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냥 자궁 드러내고 뽀미는 산다니까? 그렇게 울 때가 아니에요, 아빠. 아이고, 어머. 아까보단 괜찮지? 네, 교수님. 안 드러내나 봐. 차라리 지금 풍선 넣어보자.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색전술 스케줄이랑 유재 교수 부르는 건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도너 벌룬이 시작해. 네. 밑으로 넣는 거예요.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경부 쪽으로 저 풍선의 끄트머리는 경부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경부에서 NS를 넣어가지고 위에를 이렇게 풍선으로 자궁 위쪽 내강을 채우는 거예요. 100cc 더 넣어줘. 네. 토탈 200cc 들어갔습니다. 스탑. 이제 패킹하고 카테터 고정해. 네. 패킹은 꺼즈를 넣으라는 소리고요. 카테터가 더 빠지지 않게 위치를 잘 놓게 하는 거예요. 와, 저 상태로 그냥 이제 수차하는 거야. 자궁 살리려고. 원래는 저게 풍선 넣어서 벌룬을 했는데 최근에는 음압을 걸어서 오히려 빨아들여가지고 쫙 달라붙게 하는 그러한 장비도 나왔거든요. 출혈 잘 잡았어요. 다행이다. 오는 괜찮아요. 이제 피 안 나는 거죠? 뒤에 어느 정도 자궁 수축이 와서 피가 좀 멎었어요. 너무 다행이다. 다행히 자궁 때문에 수술 없이 풍선 넣어 지혈하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상보다 태반 유착이 심해서 출혈도 많았고 수혈도 많이 했어요.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 아기 낳을 때 피가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줄줄줄 나와요. 옛날에는 제왕절개 때 상관 선생님들이 장화를 신고 들어갔어요. 근데 장화를 안 신게 된 게 뭐냐면 피가 장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피가 너무 차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구멍 뚫린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크록스를 많이 신습니다. 여보, 괜찮아? 풍선 넣은 게 생각보다 좀 아프실 겁니다. 진통제로 조절해드릴 건데 그래도 많이 아파하시면 알려주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제 둘째만 생각하자. 둘째? 내가 자궁 안 뜨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 하나 낳아야지. 어? 뭐 딸 하나 아들 하나 그게 내 꿈이잖아. 와, 딱 2달만 쉬고 둘째 미쳤어? 보자. 그래서 아까 그렇게 미친 듯이 운 거야. 자우. 그래, 좀 이상하다 했어. 자우 들어오면 산다 했잖아, 내가. 돼지 욕해달라는 거야, 뭐야? 이런 같은 새끼 봤나? 이거 완전 미친 또라이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할 말이야, 이 새끼야? 산모분이 꼭 전화라고 하셨어요. 근데 본인 감정이 플러스 됐어. 너무 잘해. 근데 저 말이 나오지. 지금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산부인과 엄젤입니다. 사모분이 선생님 찾으셔서 확신하고 전화드려봤네요. 저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뭐야? 왜요? 선생님, 뭔데? 나 못 봤어. 교수님 노트해주세요. 뭔데? 나 못 봤어. 뭔데? 이거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뭔데? 제이라, 이거 유테라인 럽처네. 자궁이 터진 거예요. 진짜 응급이에요. 초응급. 자궁이 찢어진 거죠. 아기가 있는데 자궁이 찢어진 거예요. 와, 언제 한 건 할 줄 알았어. 와, 대박. 그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저 초음파 봐주신 분이요. 이 병원에서 초음파 제일 잘 보네. 선생님. 얘 그새 또 어디 갔어? 애기 보러 갔어. 아, 기특해. 와, 얘는 너무 좋은 의사야. 기특해. 안녕하세요. 테니스 잘 치고 있어요? 어? 동호회 3주째 못 나와서. 스레생, 홍도, 쌍둥이. 대박. 뭐지? 그럼 지금 뭐야? 레지던트야? 여긴 어쩐 일이세요? CS로 협진한 아기가 있어서. CS. 아, 그때 CS. 아, 옴젤 선생. 산모분이 애기 걱정하셔서요. 사진 좀 찍어서 보여드릴까 해서 왔는데 너무 귀여워서 갈 수가 없어요.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따뜻해? 진짜 저 레지던트 때 저희 상과 교수님이 항상 NICU를 가시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은 왜 자꾸 저렇게 NICU를 가시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지금 산모밖에 안 보였는데 교수님은 자기가 분만한 아기가 괜찮은지 그리고 산모를 위해서 아기 상태까지도 항상 확인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고년차가 됐을 때 깨달았어요. 1년차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고 아니, 교수님은 뭘 저렇게 소아과까지 가지? 소아과 선생님이랑 소아과 교수님이 보호자한테 잘 설명해 줄 텐데 굳이 교수님까지 저렇게 아기를 보셔야 하지? 바쁜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연차가 올라가면서 저 막 집도도 하고 분만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낳은 아기가 괜찮은지를 당연히 알아야 하고 보고 싶은 게 맞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엄젤은 1년차가 벌써부터 저런 마음과 애티튜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 채취하고 일주일 정도 아플 수 있대. 뭔가 불안한데? 어떻게 됐어요? 몇 개예요? 난자 채취 다음 날에 2개가 수정돼서 설명드린 대로 5일 배아 이식을 위해 쭉 배양했는데 네. 근데 안 됐어? 배아 2개 모두 상태가 안 좋아서 배양 실패했어요. 아, 진짜. 속상하지만 이번엔 배아 이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휴, 어떡해. 너무 속상하다. 와, 상 받았어. 아, 진짜 얄미워. 부동원 선생, 잠깐만. 응? 얼마 안 돼. 뭐야? 부동원 선생이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상금?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기분 나빠. 저 상금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100만 원 받았었거든요. 다 쌌습니다. 의국에 다 쌌어요. 혹시 나한테 마음 상했나 해서. 안 상했겠어? 내가 논문 가로챘다고 오해하는 건 아니지? 오해 아니고 그런 팩트. 사람 아닌 건 아는데 혹시나. 팩트. 나중에 교수님들 앞에서 이상한 얘기 나오면 우리 둘 다 민망하잖아. 안 민망해. 너만 민망해. 안녕하세요. 우영 선생.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줘봐. 두 번씩이나 엿들어서요.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줘봐. 미안하다고 안 하셨습니다. 어. 미안하다는 말 안 하셨다고요. 미안.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저런 논문을 가로채거나 뭐 논문 대신 써주거나 뭐 저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또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 얘기고 요즘은 잘 없지 않나. 아, 구도 선생님 화 안 나요? 안 빡쳐요? 오사리야 예수님이랑 뭐야? 근데요? 호구? 이런 같은 새끼 봤나? 이거 완전 미친 또라이 새끼네. 어딜 뚫린 입이라고 지 맘대로 짓거려, 새끼가. 나 좋아한다고 할 땐 언제고
마음 변했나 봐요. 뭐야 또 설레게 그런 말 왜 해? 아니 누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욕을 해요. 제 마음이 떠났나 보다. 아닌데요? 제가 좋아해도 욕은 하는 타입이라. 그럼 그 말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뭐야 왜 저렇게 쳐다봐 설레게. 제가 좋아해도 돼요? 뭐야. 아니, 그거 말고요. 욕해달라고? 잘 들어요. 딱 한 번만 해줄 거니까. 네. 이건 좀 미친 새끼네. 어디에 뚫린 입이라고 지 맘대로 짓거려? 아, 저...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진짜나요? 나 이거 증거. 구도환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딱 촉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번 화는 슬픈 에피소드가 없었다. 그나마 슬픈 게 오이영 언니가 임신이 안 돼서 배아, 5일 배아 착상을 하기로 했던 배아가 안 커서 이게 페일한 게 가장 슬픈 에피소드였다.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우는 거 보니까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안 울려고 다음에도 노력할 거고요. 와인 너무 맛있었고요. 파스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화도 잊지 말고 재밌게 보러 와주시고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